매일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졌던 제 친구 김 원장은 결국 수면 부족으로 인한 과로 증세로 쓰러졌습니다. 그날 응급실에서 본 친구의 얼굴은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죠. 그때 느꼈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요. 잠을 못 자는 고통 여러분은 얼마나 오래 겪고 계신가요? 약 없이는 잠들 수 없다고 느끼신다면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수면제가 필요 없는 건강한 수면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조영만입니다. 40년이 넘는 진료 경험 속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젠 수면제 없이는 도저히 못 자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약 없이도 충분히 잠들 수 있는 몸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제가 직접 지도한 수많은 어르신들이 수면제를 줄이고 결국 끊기까지 이르게 된 방법,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비약물 수면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옥부님이라는 75세 어르신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항상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오시는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평소 밝은 미소를 짓던 이옥부님의 얼굴은 생기를 잃고 창백했으며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으시면서 그분은 힘없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 박사님, 새벽 2시만 되면 눈이 떠져요. 그 다음부턴 아무리 누워도 다시 잠이 안 와요. 이옥부님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료실 조명 아래에서 본 어르신의 눈에는 지친 그림자가 가득했지요. 병원 가운을 입은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이옥부님은 잠을 못 자는 날이 계속되면서 일상생활까지 무너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낮에는 계속 졸리고 심지어 손주들을 돌볼 때도 집중을 못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옥부님의 손을 살며이 잡았습니다. 어르신, 깨는 건 괜찮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수면이 얕아지고 중간에 깨는 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깨고 난 후 다시 잠드는 법만 배우시면 됩니다. 이 말을 천천히 확신을 담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이옥부님은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작은 눈물 방울이 맺혔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위로가 됩니다. 모두 약을 먹으라고만 하던데 이옥부님의 이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의사로서 약물 처방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희망과 이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반만 맞는 말입니다. 노화로 인해 깊은 수면은 줄고 수면 주기가 짧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수면 연구에 따르면 20대에 비해 70대는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 수면이 약 70%까지 감소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예전처럼 푹 자지 못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못 자는 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체념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예전엔 밤 11시부터 7시까지 쭉 잤다면 지금은 새벽에 한두 번 깼다가 다시 자는 분절 수면도 정상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선조들도 사실 한 번에 8시간씩 자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산업화 이전 사람들은 저녁에 일찍 자고 한밤중에 일어나 잠시 활동하다가 다시 이른 아침까지 자는 이단 수면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노년기의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잠도 더 잘 오게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수면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몸을 긴장시키고 그 긴장이 다시 수면을 방해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이 악순환을 끊는 첫 단계는 바로 수면 패턴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4대 7-8 호흡입니다. 이 호흡법은 하버드 의대 앤드류 웨일 박사가 개발한 것으로 단 60초 만에 신체의 이완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쉬고 7초 동안 멈췄다가 입으로 8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이 호흡은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과 뇌를 이완로 만들어줍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긴장시키고 싸우거나 도망가라 반응을 활성화하는 신경인데 이 신경이 너무 활성화되면 잠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반면 부교감신경은 휴식과 소화 반응을 담당하며 이 신경이 활성화되면 몸이 이완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이런 깊은 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호흡법을 처음 시도하실 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7초간 숨을 참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처음에는 3초, 5초, 6초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홈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75세 한모님은 방법을 배우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잘 안 되더니 3일쯤 지나니 숨만 쉬다 보면 눈이 저절로 감기더라고요. 한모님은 호흡법을 배우기 전에는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2주가 지나자 일주일에 3번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한모님의 눈빛에서 오랜만에 보는 생기를 발견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호흡법의 또 다른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잠들기 전뿐만 아니라 낮에 스트레스를 느낄 때도 실천해보세요. 제 환자 중에는 이 호흡법 덕분에 불안 발작까지 줄었다는 분도 계십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전신 근육 이완법입니다. 수면은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합니다. 이 말은 우리 뇌가 아무리 자야 해라고 명령해도 몸이 긴장 상태라면 잠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 긴장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이 방법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누운 채로 이렇게 해보세요. 발가락에 힘을 꾹 주었다가 툭 풀기,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어깨, 팔, 손가락 각 부위를 3초간 조였다가 천천히 푸는 걸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턱과 이마도 풀어줍니다. 이 운동을 3번에서 4번 하면 심지어 수면제가 듣지 않던 분들도 몸이 따뜻해지고 스르륵 잠에 듭니다. 최근에 만난 78세 정성님의 경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정성님은 20년 넘게 매일 수면제를 복용해 오셨는데 근육 이완법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수면제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성공하셨어요. 정성님은 처음엔 귀찮고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스스로 잠들 준비를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육 이완이 깊은 수면을 유도한다는 것은 신경과 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이완되면 뇌에서는 수면을 촉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노년기에는 목, 어깨, 허리의 긴장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위를 중점적으로 이완시키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 근육 이완법의 변형으로 따뜻한 목욕 후 차가운 방에서 이불을 덮는 방법도 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기 때문이죠. 실제로 수면 연구에 따르면 체온이 약 0.5도 정도 떨어질 때 가장 잠이 잘 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따뜻한 목욕 후 시원한 침실에서 자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 끄고 누우면 그제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라요.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의 추억, 지금의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이 밤이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72세 이미경님은 밤마다 지나간 일들이 영화처럼 재생되는데 그러다 보면 새벽이 되어 버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 뇌는 하루 동안의 일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낮에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느라 바빴던 뇌가 밤에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땐 두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첫째, 생각입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공책을 펴고 오늘 마음에 걸리는 생각들,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모두 적어보세요. 떠오르는 단어나 걱정을 종이에 적어 머리맡에 두면 내가 이건 내일 처리할 문제야 하고 스스로 정리합니다. 실제로 정신의학 연구에 따르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행위는 감정조절센터인 전전두엽의 활동을 촉진하고 불안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둘째, 반복 문장 집중입니다. 나는 지금 쉰다. 괜찮아. 지금 편해와 같은 짧은 문장을 반복하면 뇌는 복잡한 생각 대신 리듬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최면으로 뇌파를 안정시키고 잠들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펜실베니아 대학의 수면 연구팀은 취침 전 5분간 간단한 문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수면 유도 시간이 평균 15분 단축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번씩 반복했더니 어느새 아침이 되어 있었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단순하고 긍정적인 문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내용이나 부정적인 단어가 포함된 문장은 오히려 뇌를 각성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제 낮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올바른 낮잠은 밤잠에 도움이 됩니다. 낮잠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 오후 3시 이전 2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분만 눈을 감고 쉬어도 뇌가 회복됩니다. 왜 오후 3시 이전이어야 할까요? 우리 몸에는 수면 압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순간부터 수면 압력은 점점 쌓이기 시작하고 이 압력이 충분히 쌓여야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만약 오후 늦게 긴 낮잠을 자버리면이 수면 압력이 해소되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짧게 자는 낮잠은 오히려 뇌를 리프레시켜 남은 하루를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나사의 연구에 따르면 우주 비행사들이 26분의 낮잠으로 인지 능력이 34%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효과적인 방법은 눈동자 운동입니다. 눈을 감은 채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파가 이완되며 수면을 부릅니다. 이 방법은 최근 심리치료에서 활용되는 EMDR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제천리 요법에서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76세 박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만 움직였을 뿐인데 생각이 멈추고 어느새 잠들어 있었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박님은 이 방법을 배우기 전에는 매일 밤두세 시간씩 뒤척이셨지만 지금은 20분 이내에 잠드신다고 합니다. 박님의 이 경험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눈동자의 좌우 움직임은 우리 뇌의 좌우 방구를 번갈아 활성화시키는 데의 과정에서 뇌가 편안한 알파 상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시도할 때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지 말고 편안한 속도로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명상하듯 자연스럽게 눈을 움직여 보세요. 69세 박정님은 늘 수면제 없이는 못 주무셨습니다. 20년 넘게 수면제를 복용해 오셨고 이제는 약의 용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수면제를 먹으면서도 이러다 약에 의존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 약이 치매를 유발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셨죠. 진료실에서 만난 박정님의 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부터 저녁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이것은 마치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른도 잠들기 위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오후 9시에는 발 조격 10분. 라벤더 오일은 수건에 한 방울 떨어뜨려 베개 옆에 두고 TV는 잠자기 30분 전에 끄고 조명은 노란빛 스탠드만 켜두세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셨지만 한 달 후 박정님은 달라진 모습으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수면제를 절반으로 줄였고 이젠 약 없이도 무섭지 않아요라고 하셨습니다. 학정님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저녁 루틴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는 서큐디안 리듬이라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규칙적인 패턴을 좋아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활동을 반복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그 리듬을 기억합니다. 발 조격은 체온을 살짝 올렸다가 내려가게 하는 데이 과정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라벤더 향은 신경 안정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TV나 스마트폰 같은 블루라이트를 내뿜는 기기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므로 자기 전에는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빛은 푸른빛보다 수면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취침 전 조명으로 적합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몸과 마음을 수면 모드로 전환시키는 것이죠.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잠은 손님입니다. 잠은 전쟁이 아닙니다.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저 몸과 마음을 준비해놓고 조용히 기다리는 손님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잠 못 자도 괜찮습니다. 그 말 하나가 여러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잠들지 못해 불안해하면 오히려 더 각성되어 잠을 방해합니다. 잠을 강제로 청하려 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몸을 쉬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82세 윤명자님은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해도 효과가 없어 점점 더 강한 약을 원하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윤명자님께 물었습니다. 혹시 잠을 못 자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윤명자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무서워요. 잠을 못 자면 내일 하루를 어떻게 버틸지 겁이 나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잠에 대한 두려움,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잠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윤명자님께 오늘 밤 잠을 자든 자지 못하든 내일은 또 해가 뜨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잠을 자지 못해도 괜찮다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라고 조언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윤명자님은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잠을 못 자도 괜찮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잠이 오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역설적 의도라는 심리치료 기법의 원리입니다. 불안을 만드는 것을 억지로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일 때 불안이 줄어드는 현상이죠. 제가 만났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약 없이 충분히 잠드실 수 있습니다. 잠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분명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이것을 확신합니다. 73세 김영식님은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평생 잠 때문에 고생하다 죽겠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수면 습관 개선과 비약 물적 접근법을 통해 3개월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6시간 이상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영식님은 이제 잠자리에 들 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수면은 강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저 몸과 마음을 준비시키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노년기의 수면 패턴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깊은 수면이 줄어들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둘째, 4-7-8 호흡법으로 신경계를 이완시키세요. 코로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았다가 8초간 천천히 내쉬느니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자율신 경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신 근육 이완법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발끝부터 이마까지 차례로 근육을 긴장시켰다. 이완시키는 이 방법은 신체적 긴장을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까지 가져다 줍니다. 넷째, 생각 쓰기와 반복 문장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잠들기 전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을 종이에 쏟아내고 간단한 긍정 문장을 반복하면 불안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5째, 낮잠과 눈동자 이완법을 활용하세요. 오후 3시 이전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밤잠에 도움이 되고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뇌파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6째, 저녁 루틴을 만들어 몸과 마음을 수면 모드로 전환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활동을 반복하면 몸의 생체 시계가 이를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수면 준비를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은 손님처럼 자연스럽게 맞이하세요. 잠을 강제로 청하려 하지 말고 지금 잠을 못 자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으로 편안하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전 중국의 장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을 청하려 애우면 오히려 더 멀어진다. 그저 편안히 누워 흐르는 물처럼 자연을 따르면 잠은 저절로 찾아온다. 2500년 전의 이 지혜가 현대 수면 의학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물론 수면제가 필요한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다양한 수면 보조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심각한 불면증에는 약물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연스러운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 그것이 제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의사로서 4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약은 때로 증상을 가리지만 진정한 치유는 우리 몸과 마음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회복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오늘 밤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며칠, 어쩌면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만났던 수많은 환자들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건강한 수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의 리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충분히 쬐고 저녁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만으로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운동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운동입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각성시킬 수 있으니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가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10분 산책은 소화도 돕고 수면 준비도 도와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는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잠을 잘 수 있을까? 라며 의심하십니다. 하지만 2달, 3달 후에 다시 만나면 약 없이도 잘 자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여러분도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한번 시도해보세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내용을 보신 후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건강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